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 2024년의 첫 거래일에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장세였습니다. 2024년의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좀 보여준 그런 장세였고,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화되고 또 올해 이제 장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보여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일이 이제 매년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였던 어떤 분석들, 또 셀트론 그룹의 폭발적인 어떤 강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바이오 장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셀트론 그룹이 이제 기존 이제 사업부 매각부터 해가지고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을 닻을 올렸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호응을 안겼고, 주요 수급 주체들의 어떤 집중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매우 좋았고, 또 바이오 쪽도 매우 좋았고, 올해 장세의 흐름은 결국 이제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강할 거라는 암시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2024년에 문을 여는 그런 필승의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은 9조 원대.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코스피는 좀 비등했는데요.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배 이상 많았던 1100 종목이 상승했고요. 수급 구도도 외국인이 코스피 2200억, 코스닥이 12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지난 작년 말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0.2% 정도 밀렸고, 홍콩은 1.6% 밀렸고, 대만 상해도 0.4% 정도 밀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어떤 상대적 강세가 연초부터 도드라지고 있고요. 그만큼 올해 이제 한국 경제 자체도 반도체 업종의 어떤 턴어라운드와 함께 우호적인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의 흐름을 체크해보면 코스피 지수 5일선 타는 상승의 흐름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 부근 장기 이평선 돌파 부근에서 이번에는 이제 매물에 대한 소화들, 특히나 이제 개인이 파는 개인의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끌어올리는 패턴은 추세적 강화의 어떤 흐름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흐름들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고요. 작년 말 28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흐름, 이런 것들은 매우 이제 올해 장세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수급들이 그냥 대놓고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죠.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 상승, 중기평선, 장기평선 다 뚫어내는 그런 추세적 강화 흐름을 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 장세 흐름이 3년 만에 도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1.7% 상승으로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두 개의 업종 자체가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시장을 이제 보여주는,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이었고요. 2차전지 업종은 이제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역별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의 흐름에 있어서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흐름을 연초부터 좀 보여줬다는 거. 연초부터는 일단 올해 끌어올릴 업종을 그냥 이게 매수를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챙겨놨던 어떤 현금을 상당히 집중하는 쪽이 어딘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반도체 쪽, 바이오 쪽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의 흐름이 이제 그런 구도의 흐름으로 전개될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패턴이라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삼성전자 1.4%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 구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이제 본전에 다다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 구간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순매수 기조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본전 심리에 의거한 매물들을 다 흡수하는, 소화하고 끌어올리는 상승 추세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결국 주가의 원리는 이제 수급의 구도가 결국 이제 힘이 있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 구도 자체가 결국 이제 상승의 어떤 강화를 추세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제 작년 하반기의 흐름은 올해 이제 상승의 구도를 만드는 그런 도약대 흐름이었고 매집의 패턴이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0.6%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했는데요. 보시면 장기평선까지 안 내려가고 중기평선도 닿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한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했지만 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단의 기업들, 특히나 이제 가동률 상승에 따른 또 이제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따른 흐름들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반도체 업종에서 강한 종목의 특징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작년 말에도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들보다는 올해 이제 좀 눌려 있었던, 작년에 좀 눌려 있었던 이제 가동률 상승에 반도체 업종의 이제 턴어라운드에 기반해서 수혜 기대를, 실적 증가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인 게 소재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고 솔브랜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부품단의 기업들 뭐 KC텍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도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을 보였지만 오늘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10%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성 DS도 꾸준하게 제가 커버를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11% 상승으로 중기평선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BCNC 같은 부품단의 기업들도 8% 상승하는 흐름들, 원익QNC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것들을 그냥 대놓고 이제 매수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한 종목들,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종목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워닝 머티리얼즈도 6% 상승으로 장기 평선 돌파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들은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대덕전자도 5% 상승으로 중기평선의 돌파 흐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소재 부품단의 기업이 훨씬 더 이제 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 리노공업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강화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구도 흐름들은 올해 이제 반도체 턴어라운드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제 시세 분출성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클리컬한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은 올해 상반기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계속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이 14% 급등하고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가 완전히 이제 이제 개인들이 파는 경향이었죠. 이런 구도 속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올해 이제 합병 2단계로 이제 넘어가죠. 3년의 조정을 2년의 가격 조정, 1년여의 기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매물의 이제 매물의 소화라는 건 이제 개인이 물려있고 갖고 있던 물량들이 소수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형성됐었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지니 거기에 이제 어떤 명분만 붙여지면 급등하는 패턴으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뭐 과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던 시절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이 바이오 쪽에서 명분만 붙여지면 급등하는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략에서 중요하게 담아내야 될 포인트다. 그래서 호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상승하는데 어떤 명분들을 주어진 건데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다케다 사업권을 2020년도에 굉장히 싸게 샀죠. 당시에 막 시장 뭐 폭락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글로벌 흐름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와서 셀트리온이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이걸 아주 좋은 가격에 높은 가치에, 이제 매수한 가치보다 높은 가치에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또 차익을 얻고 그걸 또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하고 또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셀트론 주가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사업권을 팔면서 발생된 이제 현금 가지고서 뭐 추가적인 어떤 M&A 또 이제 부분도 아마 집행이 빨라질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셀트론 그룹은 사업권 매각과 함께 아태 지역 내 이달비 내시나 독점 공급도 확보해서 추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핵심 자산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제, 고렵 치료제 쪽 국내 사업권은 이제 매각 대상 제외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이제 케미컬 생산 역할을 셀트론 제약이 맡으면서 공급할 계획이라는 측면도 셀트론 제약의 주가에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매각 결정으로 셀트론 그룹은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화, 또 투자이익 조기 회수 등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각 품목군에 대한 인수사의 사업 시너지 잠재성이 셀트론 그룹의 매각 의지와 맞아 떨어지면서 빠르게 결정했다. 선택과 집중이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냐면 지금 셀트론 그룹 주의 이제 통합 셀트론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약 개발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유동성도 확보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우호적으로 좀 해석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확보된 매각 대금은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 셀트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그룹의 임원 승진 인사도 오늘 좀 주요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셀트론 제약의 대표이사였던 서정수 뭐 이제 셀트론 부회장이 된 건데요. 동생이죠. 네, 친동생 서정진 이제 회장의 이제 친동생 서정수 이제 부회장 이 통합 셀트론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셀트론 제약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모멘텀적인 작용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서진석 셀트론 이제 회장의 그 셀트론 서정진 회장의 이제 장남이죠. 서진석 그 이사회 공동 의장이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이제 메인 무대에 서는 내용도 아마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셀트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2세 경영을 한다. 이렇게 좀 선포하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2세 경영을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뭐랄까요. 오너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 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가질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미국의 이제 그 상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죠.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메타라든지 이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오너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신성장 산업이 당장 성과들이 안 나잖아요. 특히나 이제 신약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제 바로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뚜렷한데 그것들은 이제 오너십을 통해서 발휘가 되고 추진이 되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진석 공동 이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셀트론 통합 셀트론 주가에도 아마 우호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진석 셀트론 이사회 공동의장 및 경영사업부 총괄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등판한다. 서 총괄은 서정진 셀트론 회장과 함께 통합 셀트론의 사업 비전과 목표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 총괄이 최근 통합 셀트론 각자 대표 이사 자리에 오른 데다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세계 최대 투자 행사에 공식 데뷔하는 만큼 셀트론의 2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성장 동력 부분을 추진해 나갈 걸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세 경영 체제가 확고히 다져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임원진들도 이제 교체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동력을 크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을 볼 때마다 이제 정의선 회장의 그 추진력과 또 인사이트를 비즈니스로 담아내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주 베스트한 어떤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룹 이제 대기업 그룹사에서 셀트론 그룹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셀트론 그룹은 바이오시밀러는 당연히 잘해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알듯이 이 시장을 개화시켰고 또 이제 선두권에 위치하면서 계속 선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는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ADC라든지 또 뭐 마이크로 바이오메라든지 여러 어떤 분야에서, 신약 분야에서 성과들을 내는데 아마 큰 힘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총괄은 그동안 셀트론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기획 개발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을 해왔다. 셀트론은 피노바이오와 함께 ADC, 고바이오랩과는 오늘 상한가 쳤죠.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등을 개발키로 했다. 이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모두 서총괄이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론은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향후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서총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영적인 어떤 행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인수합병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수합병을 아마 서진석 이제 이사회 의장이 주도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셀트론 그룹도 넥스트 레벨로 가는 그 기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모멘텀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이원화되고 이렇게 분산화돼 있었던 세계 이제 셀트론 뭐 삼형제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죠. 개발, 임상, 허가, 생산, 마케팅, 판매,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분산화됐잖아요. 세계 기업에. 이 모든 기능의 내재화를 이루게 되고, 합병 이후에 이제 최대 주주가 셀트론 홀스케어 홀딩스를 이제 지배하고, 셀트론 홀딩스가 합병 법인을 지배하고, 이제 셀트론 제약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요거 통합 셀트론만 남는 이제 지배 구조가 돼서 아주 깔끔해지고, ESG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합병전은 제품 생산에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매입되고 또 셀트리온 매출이 인식되는 이런 구조를 특수한 구조로 가졌는데요. 이게 이제 지배 구조에서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그냥 합병법인의 매출 인실로 가는 그런 구도로 깔끔하게 이제 봉합 이제 마무리가 되고, 거래 구조의 어떤 단순화를 통해서 투명성에 대한 재고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시장이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의 주가 흐름이 오늘 가장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고바이오랩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띠면서 이런 통합 셀트론의 어떤 흐름에 같이 부합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이 이 한국의 바이오 섹터 흐름에서 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리딩 컴퍼니라는 거죠. 항상 바이오 장세 속에서는 셀트론 그룹들의 어떤 강세가 항상 이제 나타났었고, 그게 결국 이제 수급을 집결시키는 뭔가 좀 그 트리거 역할을 좀 만들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론 제약의 주가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2011년 또 2020년 또 2024년 이렇게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는 구도 속에서 리딩 컴퍼니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이제 상승 추세를 더 강화하는 패턴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총상위 이제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같이 수급적인 흐름으로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3.8% 강세로 그런 흐름을 편승하는 모습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덴티움 같은 기업도 8% 상승으로 올해 실적적인 부분에 아주 우호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오늘 뭐 한미약품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이게 뭐랄까요, 그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한양증권 리포팅도 메쉬 대장주다. 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 국내에서 뭐 탑 기업.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이제 대표 기업이자 그 비만 치료제 트렌드에 국내에서 가장 부합되고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쉬 분야에서도 탑 티어급으로 보인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 오늘 바이오 관련된 리포팅이 많이 나왔어요. 유한양행도 한양증권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는 커버하는 종목들을 다수 리포팅을 했는데요. 여전히 빈집으로 판단한다. 여전히 지금 수급 쪽 공백이 큰 기업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이제 FDA 우선 심사 지정이 예상되고 8월 달에 FDA 허가가 예상된다. 결국 이제 FDA 허가도 상당히 빠르게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존슨앤존슨이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이미 12월 21일, 작년 12월 21일 날 제출을 했죠. 신약 허가가 신청과 함께 FDA 우선 심사를 신청했을 걸로 예상이 추정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심사는 빠르게 이제 심사돼서 한국 신약 최초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6개월 안에 신약 승인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임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 나왔고 고칠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따라서 빠르면 8월 달에 레저티닙, 아미반타맙의 FDA 승인을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또 팔리겠느냐, 상용화되면 요 문제인데, OS 풀데이터가 이제 하반기 공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존슨앤존슨은 아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중요했습니다.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메시 치료제, 알레르기 치료제도 아주 모멘텀적으로 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주가 가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폐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낮았고 가치 반영이 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부터는 좀 바이오 장세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는 거죠. 메시 치료제, 또 알러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상당한 또 기술 이전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빈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그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이제 이중항체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사노피로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결국 이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임상에 대한 유효성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는데, 이 그래프바디 B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쪽에 또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올해 알츠하이머 쪽에 상당한 퍼포먼스에 기대받는 그런 시장 개화를 가질 수 있는 해라는 측면에서 ABL 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거는 이중항체 ADC 쪽입니다. 이쪽에 빅팜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그 ADC 기술을 라이센스 인했죠. 이런 부분들이 최대 3개 물질 개발 예정이고 20분이 임상 신청 목표다 해서 이중항체 ADC 플랫폼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주가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핫한 모달리티 중 하나인 이중항체 ADC 개발 요게 이제 상당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최근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또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주가에 버금가는 모멘텀과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2200억의 외국인과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강력했고, 카카오도 이제 오늘 6% 상승으로 장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창업자가 또 이제 최근에 좀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낼 수 있는 경영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발표했고,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시장 수급 구도 자체가 플랫폼 또 금리 민감도를 가졌던 종목으로 이제 피해를 봤던 종목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꽤나 이제 들어왔고, 네이버도 이제 한 200억 정도, 삼성전기, 또 LG엔솔 이런 기업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덴티움, SK 이런 기업들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 심택이 오늘 260억, 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오늘 상당한 강세 흐름을 내어줬고, 온디바이스 쪽도 상당히 가죠.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삼성전자를 주목할 포인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도 있고, 또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또 선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삼성 SDS도 상당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적인, 오늘 반도체 소재 쪽으로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두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이 좀 꽤나 많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 쪽으로 들어갔고, 컨텍, 더구전자 이런 기업도 오늘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구도 매우 좋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2024년 다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열어 제끼는 시간, 그리고 전략이 만들어지는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정리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